독자는 영화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종사원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네, 서울경마제 3경주입니다. 설명한 미라클 투유. 워낙에 상대마가 없기 때문에 충막상을 놓고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겠습니다. 수준이 나온다면 10번 쪽에서 대단히 나올 수준이 있습니다. 8번 놓고 2번, 미라클 12번. 투를 앞서고 2위 싸움 바깥쪽 12번. 미터 국산 3등급 경주인 14경주 출발했습니다. 4경주입니다. 한대는 승부치고요. 메인 승부처. 3번 가이스타트. 2번 경주에 가장 노려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번 3번은 인철 기술을 기존 받겠다 하더라도 3번을 놓고 9번만 3번만. 9번, 3번, 12번. 자, 한 주간의 휴장이 지나갔습니다. 서울경마장에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오래간만? 이것도 말 좀 이상한데,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똑같아요. 돌아가는 건 첫 바퀴 돌아가시 똑같이 돌아가는데, 이 덥다는 것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덥더라고. 제가 오늘 한 새벽 6시쯤 넘어 들어갔는데, 이렇게 날이 점점 점심대로 가잖아요. 근데 워낙에 그 출마투표장 자체가 그 땡볕이에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길바닥에서 계속 한 7, 8시간을 서 있어야 되니까, 야,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네, 이런 날씨에. 그냥 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은 좀 쌀쌀하긴 해요. 예. 쌀쌀하다는 표현보다는 바람이 좀 찾았습니다. 예, 입추가 지나다 보니까 조금은 찾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있겠죠. 정말 이 절기라는 것들이 너무 신기해서 뭐 중복, 말복, 입추 뭐 이런 것들 보면 딱딱 맞아 떨어지죠. 경마도 그렇게 딱딱 맞았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경마, 야간경마는 10월 말일까지 금요일날 오후 2시에 출발을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경마도 토요일 경마가 전 9월달까지, 9월 말일까지 야간경마로 치러지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 예정은 8월 말일까지만 야간경마가 시행을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뭐 도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매출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바꾼 것 같은데, 뭐 더 빨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더 빨아먹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이걸 이겨내서 우리가 마사의 돈을 뺏어오는, 뭐 어차피 마사의 돈도 아니지, 뭐 우리 돈 놓고 우리가 뭐 돈 먹게 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간에 반드시 이기시는 그런 합주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한대건 역시 이길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가서 뭐 기수나 조교사, 관리원들 뭐 다 만나봤습니다. 뭐 만나서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지금의 마필의 상태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봤는데,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셔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워낙에 날씨도 뜨겁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좀 짜증이 많이 나죠. 뭐 사드 문제도 그렇고, 뭐 제 방송에서 맨날 정치적인 얘기나 아니면은 뭐 쓰잘데기 없는 사람 사는 얘기들을 자주 하는 편인데, 뭐 어차피 이건 내 방송이니까, 내 꼬린 대로 하는 방송이니까 뭐 그런 얘기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성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뭐 사드는 찬성한다, 성주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맨날 오고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전기세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누진세 적용한 것 때문에 뭐 워낙에 살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간다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전기 대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한전에서는 전기자랑은 크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전력이 남아돌고 있죠, 지금. 재밌는 기사거리 하나 있더라고요. 삼성이 1년 동안에 전기세로 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억입니다. 98억. 98억인데 이거를 만약에 저희 가정용으로 쓰는 전기세로 바꿔서 환원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800원 나왔습니다. 6,800원. 몇 배 차이죠?
100억이면은 한 6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잘 버는 삼성이 전기는 싸게 썼고, 예. 돈 못 버는 서민이 전기세는 다 토해낸 겁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세수가 나날이 쌓이고 있고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초반에 담배 끊는 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허위를 좋은 그런 걸로 인해서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담배 예전에 끊었던 사람도 다 피죠. 예, 똑같다고 해요. 담배 인상공사 조사하는 거 보니까 소비량이. 그래서 뭐 1년 동안 5조 원의 세수익을 얻었다고 또 하는데 이게 코 묻은 돈 뺏어 가서 나라만 살찌우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죠. 정부에 있는 사람들만 살찌고 있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또 뭐 어디 보도블록 깐다, 뭐 어디 건물 짓는다, 지랄 연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고 멀리 볼 필요도 없잖아요. 한국마사회가 지금 2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금을 더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눈앞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봉인가? 이 나라는 뭐 옛날부터 그래왔지만은 요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 속상하죠. 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나도 세금 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어떻게든 세금 적게 내고 싶고 눈탱이 치고 싶고 이런 거 같아요. 네, 좀 억울하잖아. 이 돈들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캐나다나 이런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은 다 환원이 되죠. 국민들한테. 또 장애인이나 뭐 저는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많이 나죠. 네. 여러분들도 뭐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답답한 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오늘의 경마가 뭐 재미있다 없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가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좀 속상한데 경마로 어떻게든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제 마음이 있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주경마 휴장이에요. 제주경마 휴장이고 15개의 경주가 오늘 펼쳐집니다. 토요일 경마 15개 경주가 펼쳐지고 일요일 날은 12개예요. 서울 경마가. 굉장히 경주수가 많죠. 근데 이게 8월달 내내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다음 주가 아마 13경주일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13경주, 일요일 날 11경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 경마의 경주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오늘 기수협회 들어갔더니 반가운 얼굴도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뭐 안열의 기수, 부상,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공백기 가졌는데 안열의 기수 돌아왔고 우리 또 추열이 20조의 대표 기수 장추열 기수도 부상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습니다.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몰라와서 추열이인지 몰라갖고 우씨 깜짝 놀랐습니다. 반갑다 추열아. 효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효리는 더 이뻐졌어. 그리고 박상훈 기수도 제대했어요. 제대해갖고 몸집이 많이 늘었더라고. 몸이 좋아지니까 다이어트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말해서 좀 부상을 좀 당해서 박상훈 기수 좀 조기를 하고 있거든요. 군제대 이후에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기상하지 않을까. 장추열이나 뭐 다른 기수들도 뭐 기수들의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소식들 또 외국인 기수 용병도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경주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편성이 개판이 되죠. 아무래도 뭐 원래 짜여졌던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도나도 편성을 막 억지로 짜여 맞추다 보니까 조금 편성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뭐 어렵다고 해서 길이 없는 건 아니고요. 결승선 통과하는 것은 1, 2등이 있습니다. 3복 맞고까지 1, 2, 3등 다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잘 추적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 그리고 좋은 분석 할 수 있도록 오늘 한대건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4경주 3, 5, 8, 10, 14 좀 체크 좀 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거 승부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좀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좀 있어. 사람들이 내 방송만 계속 날로 먹지 말고 이거 대건이가 한번 승부한다니까 요경준 한번 그래도 대건님 믿고 한번 문자도 한번 신청해보고 ARS 해보고 이렇게 한번 알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4경주 내가 부산권은 어저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 거 보지 말라 그랬어. 내 거 신청도 하지 말라 그래. 나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야. 하지만 서울은 그러지 마십시오. 한대건이가 서울은 그래도 곧잘합니다. 뭐 성적이 안 나와갖고 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방송 내용을 봐봐. 어디 가서 이런 방송을 볼 수 있나 여러분들? 전 그런 거 하나만큼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기수들한테 욕 처먹고 뭐 경마 마사회에 욕 처먹고 마주한테 욕 처먹고 조교한테 욕 처먹어도 난 내가 할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그런 방송 꾸준하게 기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좀 주셔야 됩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 국내한 6등급 2세 마피들의 경주. 상금 더블로 주는 경주죠. 12마리 마피들. 다들 알고 있어. 상금 더블로 벌려고 뭐 전부 다 현황이 돼 있더라고. 어떤 뭐 조교보는 자꾸 자기 말 나오는데 니네 말 쓰냐 안 쓰냐 계속 물어보고 다니고, 여기에 써야 되냐 다른 데 써야 되냐, 상금 더 주는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출마 투표장에서 왔다 갔다 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딱 부러지게 어떤 집이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만큼 이 상금 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인류 기수, 문세영이나 뭐 이찬호나 뭐 조인권이나 이런 기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인기권의 기수들, 뭐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신인 기수라든가 뭐 이런 기수들은 말 탈 기회가 많이 없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새벽 4시 반 5시에 나와갖고 말 끌고 나와갖고 이 더운데 그 대학교 다리에서 조교 열심히 해갖고 내 말이 입상을 하면 또 상금이라도 보니까 그나마 좋아. 하지만 개똥말들 조교 열심히 해봤자 5착 6착도 못 되는 말필들 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기수 중에 80%가 넘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인기만 기생하는 능력 기수들이야. 자기 말에 잘 들어와서 상금 먹으면 좋지만 되지도 않는데 힘들게 조교하는 기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보면. 걔들도 굉장한 고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신영철 기수의 문제를 지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형철 형도 마찬가지야. 썬파이터라는 마피아 가서 기승해갖고 휴양 갔다 온 말 선행 안 나갔다고 저 기승부 부적절이다 라고 또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고 형철이 형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이게 경마를 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형철이 형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화면 보면서 빼 처먹었네, 저 XX 같은 인간이 어쩌고 그러면서 형철이 형 많이 해. 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강화 팬이니까. 하지만 그 경주는 자세히 보시면 또 얘기가 또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 잠깐 얘기해 볼게요. 썬파이터라는 마필이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부터 이 특징이 채찍을 대면 안 뜁니다. 이런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죠. 그러니까 채찍을 대면 반응을 하고 더 뛰어야 되는데, 채찍을 대면 이게 날 때려? 니 꼴린 대로 한번 해봐. 안 뛰어버려요. 이게 승질머리가 더러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계속 기승자가 밀어주면서 상금도 벌고 우승도 하고 그랬단 말이 썬파이터입니다. 휴양 군백기를 가지고 나왔죠. 선행을 나서지 않았다는 것, 추진을 좀 덜 했다는 것은 저 역시 형철형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추진동략, 경주 추진동략 불량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현역 기수에게 6개월의 기승전지를 줬다는 것은 이 마필의 과거의 전적만 본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를 알고 있는 핸디캐퍼들이 저는 조금은 강한 격치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형철형한테 돈을 받아먹은 것도 아니고, 형철이 형이 나한테 뭐 살갑게 뭐 야 너 고생한다, 이거는 대가리니까 이거는 대가리 놓고 해라,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아니야. 워낙에 수더분한 사람이고 말도 없어, 형철이 형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중견 기수, 말을 30년이나 탄 기수를 갖다가 6개월 동안에 말 타지 마 그러면은 그 기수생활 때려치라는 거랑 뭐가 틀려, 그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잣대가 틀려졌죠. 핸디캐퍼들이 뭐 좋은 겁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기승부 부적절에 대해서 예전에 줬던 뭐 한 달을 줬다면 이제는 3개월, 4개월 주고 6개월. 그러니까 징계를 좀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그 기준이 정확하고 명확해야지만 당하는 사람도 기분이 안 나쁘고 경마가 발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철형 문제뿐만 아니라 뭐 마방이나 뭐 이런 것들. 오늘 기수협회 가니까는 기수협회 사무국에서 특별 자수기관이라고 해서 붙이더라고. 부정경마나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 뭐 막공무관이라는 관리사나 뭐 조교사, 뭐 하여간 경마에 연관되어 있는 마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자수하면 조금 죄를 경감시켜주겠다, 뭐 그런 거겠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설레가 뭐 자수했더니 병진됐잖아. 김용갑 쪽에서. 지금 예산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남한테 막건 경마를 그르치는 행동을 해놓고 그걸 용서해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죄가 나오면 벌을 받아야지. 나는 그 이후에 김문갑 쪽에서 자수하고 나서 복귀 안 시켜준다고 조계사협회에서 플랜카드 걸었었죠. 자수하라고 해서 자수했더니 왜 복귀 안 시켜주냐고 데모했었죠. 잠깐 플랜카드 걸고. 그런 것도 문제 있다고 봐. 개참 아닌 거지. 말이 돼? 경마 팬들 돈 다 빨아먹고 내가 그 말에 승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콩 묻은 돈 다 뺏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손반해갖고. 그 부정경마에 연루되어 있던 예상가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욕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앉은 자리에서 다리 쳐맞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잖아요. 당연히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저런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뭐 속상해서 경마하겠습니까? 예, 웃으면서 해야지. 우리는 재밌는 경마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경마 이런 경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덕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 참 좋겠습니다. 또 말이 산으로 갔네. 어쨌든 간에 자 1경주입니다. 경주로 1000m 상금 많이 준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오늘 우열이 드러났죠. 오늘 김동철 조교사 잠깐 만났는데 김동철 조교사가 한 2, 3주 전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우 우승을 못하고 뭐 착순상금만 벌어갖고 너무 아쉬워요. 그랬더니 우리 신마 하나 들어옵니다. 괜찮은 말입니다. 신마가 마방의 분위기 바꿔놓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신마가 어떤 말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이 53조 김동철 마방에서 출전하는 신마가 딱 한 마리 있습니다. 이 바로 3번 심청사달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름 참 잘 졌어요. 이게 심청사달이 이게 명심보감이 나오는 얘기죠 아마. 마음이 편안한 뭐 저쩌고 뭐 있어요 뜻이. 좋은 뜻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마음 심자에 청하청자라 해서 이 심청사달이라는 뜻 자체가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말 자체가 뭐 명심보감이 나왔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없어요 사실. 이게 어원이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사자성어로 바뀐 건데 뭐 마음이 좀 두둑해진다는 뜻이에요. 편안하면 어쨌든 간에 뭐 말리는 중요하지 않고 주행검사 모습을 한번 봅시다. 심청사달이라는 마필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압도적이죠. 이 순발력 자체도 상당히 압도적이고요. 경주를 주도하고 나서 결선 전반까지 단 한 번도 마필을 추진한다든가 채찍을 대지 않고도 뚝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걸쳐를 냈습니다. 상당 부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또 아직은 하위군의 경주인 천레타 경주, 천익레타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도 이 심청사달의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김동철 조교사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괜찮은 말 하나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애지중지 해갖고 상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우승 상금도 벌고 입봉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하늘이 도와서 3번 게이트까지 안착을 했으니 최선의 강공 또 마필 상태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3번마 심청사달은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6번마 뉴 와이파이, 뭐 10번마 최고야 최고, 11번마 신라화락 요 4마리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을 형성을 할 것 같아요. 6번마 뉴 와이파이는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마이너스 2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동반하니까는 야 다음에는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마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이 지난 휴장기 전주에 11조에서는 출전을 할 계획이었었죠. 근데 출마 투표에 떨어졌습니다. 출마 투표에 떨어지면서 휴장기를 거치고 2주간에 더 조교를 하고 나왔는데 만잡은 유수한 기수도 뭐 마필은 그냥 나쁘지 않은데 체중 조절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한번 체중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데뷔전 때 보여준 싹수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견력이 있다고 봅니다. 10번 최고야 최고. 이 마필도 데뷔전에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어요. 좀 편성이 좀 약했었죠. 대기 속도가 선행을 쉽게 이끌어 수 있었던 경주였었고 이 레베카라는 한성열 기수의 마필이 상당한 인기를 모았던 경주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선유권에서 악착같이 타갖고 또 깨버렸죠. 솔직히 최고야 최고는 모르겠습니다. 이 주행검사를 2번만에 합격을 하는데 처음에 불합격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채찍 동반하고 합격이라서 크게 매력이 없었고 6월 24일날 2번째 주행검사에서는 역시나 크게 탄력이 나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저 역시 등한시했던 마필인데 입상을 하더라고. 근데 10번 게이트야.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번 뉴 와이파이를 이겨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걸음은 들고 있으니까 또 아예 무시 못할 것이고 신라화랑은 뭐 개편성이었죠. 보니노와 오나카비 우리가 이 막권을 승부를 해서 한방 막권으로 때려서 적중을 했는데 신라화랑도 사실 방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마필은 발주에 대한 문제점을 항상 가지고 있죠. 발주가 좀 안 되고 데뷔전을 치렀을 때도 그렇고 주행검사를 봤을 때도
발쪽에도 잘 이탈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었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번에 또 체중도 30kg가 떴었죠, 이게. 체중, 여죽지는 이마필은 체중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임난기수는 아무래도 순발력을 이끌어내는데 일각이 있기 때문에 나아지겠죠. 뭐 맨날 늑발하고 뭐 그지랄 연병하겠습니까? 발주가 좋아야지 성공을 보는데 나름대로 마방에서는 충분히 준비한 것 같아요. 요런 나피들이 인기 많은데 뭐 3번, 6번 막권이 그래도 좀 가장 유력시되는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10번과 11번 이 두 마리 나피를 가져가고 싶고요. 다른 마필들 1번 평촌 라이언 33조에서 나왔던 마필 주행검사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좀 뭐랄까요 끄는 듯한 주행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결승전반에서 좀 밀고 했는데 게이트가 또 1번이야. 그래서 2번에 나올 수 있고 예상 박승은 계속 뭐 안쪽으로 쳐 기대요. 펜스에 쳐 기대는 마필인데 이런 나필들은 외곽에 더 낫죠. 외곽에서 지 혼자 뛰면은 좀 더 뛰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고요. 4번은 그렇고 5번 역대 최강 이건 좀 할 말이 있죠. 3번 캐슬로에라고 5번 역대 최강 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날 주행검사의 그 화면이 마사회의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출발 100m 지점과 끝부분의 100m 지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행검사 자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동영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4번, 5번을 좋았다. 주행검사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개뻥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현장에 가서 직접 봤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난 이것도 문제라고 봐. 마사회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 신마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는 주행검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뭘 분석을 하고 뭘 찾아보고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일반 팬들이 조교장에 나와갖고 조교를 볼 거야. 조교를 1년 찾아다니면서 조교 보면 알아? 그렇잖아. 주행검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커트라인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방송이 안 찍혔어. 그럼 다시 모아놓고, 야, 미안한데 우리 방송 안 됐으니까 다시 한번 뛰자. 이런, 솔직히 어려운 일이지.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최소한의 데이터도 없는데 뭘 연구를 합니까, 이걸? 그잖아요. 이런 날피들을 좀 추천을 하겠습니까, 어디? 또 추천하는 또 개쓰레기의 생각이 있다면 정말 한심한 거고. 물론 조교 때 잘 봤으면 추천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디까지나 제 한대거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약속조차도 못 지켜주는 마사회가 정말 한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7번 줄거원 함성도 나름 싹수는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불합격당할 때 모습을 보면은 발주가 안 돼, 이것도. 발주가 안 되고 조금 뭐랄까요. 나중에 힘이 차면 띄워주겠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말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이번 1경주는 3번마, 이 심청 사다리란 마필이, 어찌됐다가 나는 의지가 강하지 않겠습니까? 김동철 조교사의 입장도 그렇고, 또 편성도 3천만원의 상금을 주는 경주인데, 지금 배가 고파 있잖아. 빵이라도 깃바닥에 떨어져 있는 껌이라도 주워 먹을 판이야. 열심히 타겠죠. 3번 삼청사달이 모래를 안 맞고 뛸 수 있는 선행이라는 주도권을 잡을 소지가 상당히 높아서 3번을 놓고 6번만 뉴와의 파이, 10번만 최고의 최고, 신라 화락. 3번 놓고 하겠습니다. 3번 놓고 6번 주력하고 3번 놓고 10번 11번. 이러한 마필들. 1번은 평촌라이언이나 7번 즐거운 함정이 배당권인데 요건 한번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두 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는 1300, 9년 6등급 경주고요. 9마리의 비디오 출전을 했습니다. 이게 편성이 이렇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들은 많이 나왔는데 6등급의 쓰레기들만 편성을 짜놓다 보니까 딱 부러지는 말이 없죠. 자, 일단 안쪽에 있는 1번은 오썸 레이디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거의 바닥이죠. 직선에서 나가지도 않고 붙어서 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5월 28일 경주 이후에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요. 그러면서 7월 3일 경주 기록은 1분 4초 2로 워낙에 마필들이 능력마가 없었던 경주에서 찔끔찔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마이너스 2kg의 감량의 혜택이 54kg의 중량입니다. 더더군다나 게이트가 1번 게이트. 기수가 누구죠? 임란이죠. 제가 임란 기수를 가장 좋게 보는 이유가 얘는 한국 경마에 참 적합하죠. 일단은 말을 밉니다.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놓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또 이번 경주가 발 빠른 마필이라고 해봤자 이번 뭐 금화제국, 뭐 4번마 테이크 찬스, 6번마 승자역을 이러한 마필들이 발이 좀 빠른데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필들이 나가도 버티기 쉽지가 않을 텐데 오썸레이디의 입장에서는 이 마필들이 뽑고 싶었던 1번 게이트를 뽑았다고 한다면 감량의 혜택이 있는 또 안쪽에 붙여나갈 수 있다면은 한번 노려봐야 된다. 워낙에 똥말들이니까. 그래서 최적의 전개 조건이 보장이 되는 만큼 일본 오썸레이드는 한번 관심권에 충마로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0조에서 두 마리 마필들 출전했어요. 이번 금화제국과 이번 승자역을 금화제국은 그나마 순발력이 있어서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낫긴 하겠는데 워낙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꾸역꾸역 뛰죠.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선행이라는 게 좀 무섭긴 합니다. 3번마, 6번마 승자역을 이 만약 플러스 1.5kg의 중량의 김정준 기수를 기성을 시켰어요. 이거 혜선이가 지난번에 잘 탄 건데 굳이 또 정준이 기생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오늘 또 김혜선 기수를 만났는데 뭐 본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쉬우니까 왜 안 태워주셨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모르지 뭐. 어디까지나 조교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 알아서 하셨겠죠. 어쨌든 간에 꾸역꾸역 올라와요, 이것도. 근데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이 걸음이 인기마로 팔리긴 하겠지만 이건 왔구나. 이런 느낌이 안 드는 마필이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3번 승문영웅은 뭐 잘 뛴 것도 없는데 57kg예요. 뭐 이해가 안 되는 핸디캐퍼들인데 올려줬어요, 핸디를. 추임력을 최근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정작 김혜성 기수는 3번 테이크 찬스를 기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 결정력이 없어. 선행을 가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요, 그래도 최적의 전개 조건으로만 따져보고 봤을 때 어떤 마필이 유리하냐. 저는 일본 오썸 레이드가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1번을 놓고 하겠습니다. 1번을 놓고 하는데 2번, 3번, 6번 세 마필에서 때리고 맞추는 맞건 정할 생각이에요. 1번 놓고 2번, 3번, 6번 이 세 마리 마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자, 서울경마제 3경주입니다. 한달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m, 국내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참 재밌어 하시더라고. 인기만 하나 좀 잘라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무 덕성 1호가 그렇게 센 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덕성 1호가 이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마필에 기승을 해봤던 문세영 기수나 유성환 기수 아니면 임기영 기수 이 세 명의 기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만을 놓고 본다면 덕성 1호가 이번 경주에 고전할 소지가 제가 봤을 때 80% 이상입니다. 이거는 덕성 1호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 경주는 풀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대건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만나본 기수에 대한 내용까지도 다 결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삼아봤고요. 한대건이는 실버 덕성 1호를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이번 경주 칼 갈아놨고 이전에 경주력에서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들 이 마필들 중에서 당연히 대가리 마필 세워놓고 충마로 세워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약점들이 있어요. 막 흔들리는 마필, 뭐 조교 때는 좋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개바닥을 기는 마필, 그리고 기수만 번지르러 하지 능력은 없는 마필, 별의별 마필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은 되게 쉽지만은 자꾸 안을 파고들어 보면 쉽지가 않은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이 쉽지 않은 경주 한대건이가 승부 경주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제대로 한번 적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으니까 덕성이로 나는 충만하고 할 거야. 그러면 안 들으셔도 돼요. 덕성이라를 난 빼고 싶어. 네, 그럼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한대건은 문자 정보 나가고 있고요. 음성 정보 나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많이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본 예상 녹음을 승부 경주를 다 녹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 제가 보통 승부처를 4개 경주와 5개 경주를 잡는데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죠. 2개의 경주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통화 요금으로 2개의 경주를 다 들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1경주에 2개의 경주를 녹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2경주에 나머지 경주를 녹음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대건의 승부처는 본 예상에서 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승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또 가는 마필들, 또 능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본연상 청취도 많이 하시는데 본연상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1번과 2번에 나눠서 녹음을 해놓은 것은 저 역시 사람인지라 먹고 살려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봤자 제가 오늘 5개의 승부처인데 2번의 통화 요금이면 제 승부 경주 5개 경주를 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한대관의 본대상도 여러분들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과 1번과 2번 2경주, 3경주 나눠서 녹음해 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관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역시 3경주 역시 본대상으로 녹음해 놓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마제 4경주입니다. 국내 6등급 경주고요. 8마리의 마필들 출전하겠습니다. 우열이 드러났죠. 뭐 그냥 이거는 그냥 깜빡이 맞건 인정하고 싶은 경주가 아닐까. 브라운 피스가 뭐 낮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맨날 그지랄 연병이기 때문에 삼복 승식에는 그나마 좀 관심권이 가는 마필. 꾸역꾸역 뛰죠. 근데 뭐 맨날 밀고 나와서 개편선에도 못 올라온 마필인데 뭐 어떻게 믿겠어. 그렇지만해서 킴피리세스는 변화 없고 3번 먼데이 머니. 박그런 기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문생을 태웠네.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 사실. 우른이가 말을 왜 못하지? 많이 못하지. 보통 우리가 탔던 마필이 다 인기만데. 이 먼데이 머니는 순발력이 있죠. 지난 5월 14일 경주 때 이 골마겸으로 정지가 됐고, 출전 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난 7월 17일 경주에서도 여전히 뭐 두세 번 미니까 마필 거력을 보여줘요. 선두권에 가담되는 모습이었었고요. 뭐 밀고 나가면 선행이죠. 문제는 이제 1300이라는 경주 거리인데 지난번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인기가 필요 없어. 문생의 등장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되면은 문생이 탑니다. 안 되면 문생이 안 타지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8번 파티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가 참 재밌는 게 이게 안말 경주입니다. 전부 다 안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파티파워도 최근에 모습이 한 달 56.5km를 하더라도. 그래서 3번, 8번의 막권이 배당이 워낙에 없겠죠. 하지만 이 막권을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5번 에바로도 악백이 있죠. 직선 구간에서 자꾸 안쪽으로 척 기대고 진못대어 뛰려고 하는데 상혁이가 이제 안쪽으로 척이 되는 말을 정말 잘 탑니다. 어떻게 그런 기능성이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뭐 구조의 최고 비슬이라든가 이런 마필들 안쪽으로 척 기대죠. 이런 마필들 상당히 잘 탑니다. 그래서 에바로드도 악백이 좀 있긴 하지만 잘 요리한다면 뭐 3차권 안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이현정 기수는 3번 골드 장군이 많이 나아졌다고 해요. 차분해지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보여준 걸음이 없어서 과연 이게 선행을 나설 소지가 있는데 3번 먼데이 머니 때문에 쉽지도 않고 한 번은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거운배는 발주가 안 돼. 여기 발주들이 전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뭐 어려운 경주가 아닙니다. 3번, 8번, 8번, 3번 요 막권은 인정을 하시고 3번 막권도 1번, 4번, 5번 이 세 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를 버리든가 아니면 한 마리를 몰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4경주는요 3번과 8번 이 막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내 6등급 경주 9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눈에 빤히 보이잖아요. 1번마 마이슈거, 5번마 늘 푸른 전보, 6번마 베스트 탄생, 7번마 아이엔캐틴, 8번마 후라이파크, 9번마 가철언더. 뭐 다 공략하면 뭐가 남나? 참 재밌어요 보면은. 마이슈거는 출전 주기가 길어졌고요. 7번마 아이엔캐틴도 출전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식 기수는 정작 아이엔캐틴에 기승하고 있죠. 3번이나 연속적으로 기승했던 마이슈거에 기승하지 않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대건은 알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본예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 예상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능력상으로 도전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마이슈거, 7번 아이엔캐틴. 뭐 진정한 똥마는 6번 베스트 탄생 아니겠습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행가도 잡히고 따라가도 안 되는 전형적인 결정력이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편성은 잘 만났어요. 엄마들 푸른 전보는 57kg의 중량에서 지난번 경고 때 깜짝 놀랐죠. 선행을 노리고 나왔지만 실패하고, 이게 선행을 실패하면 직선에서 걸어갔단 마필인데 의외로 끝걸음이 추입을 했어요, 이 마필이. 그래서 내가 오늘 박영규 조교사 우리 옹기영 만나고 한참을 물어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답변도
말씀드리겠고요. 8번, 9번 남들 올라오는 마필들. 그렇다면 좀 압축을 해야 되는데 1번, 5번, 뭐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5마리 안에서 충마를 선정을 해서 때릴 생각이고요.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 그리고 분명히 좋아진 모습, 내용이 좋은 마필이 있습니다. 직접 조교를 담당했던 기수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 뭐 승부가 걸렸다 안 걸렸다 그런 표현보다 분명히 변화가 와 있고 마필의 걸음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마필들을 얘기할 때 제가 꼭 무슨 이걸 때려주기도 안 된다, 뭐 때려주기도 대가리다, 뭐 이러한 표현들을 했다고 좀 오해를 하시는데, 글쎄요, 물론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거죠. 굳이 조교를 했던 기수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인기 1위로 팔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충마를 안 세우면 돼. 근데 가져가. 뭐 그거 버린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인기 1위인데 좀 안 좋아. 그러면 뭐 충마 다른 거 세워놓고 맞으면 배당 들어오는 거고, 또 그 안 좋다는 그 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배당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굳이 안 좋다는데 악착같이 그걸 갖다가 야 네가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병신 됐잖아,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건 있죠. 만약에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어. 뭐 현장에서 기수나 조교사나 얘기하다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대가리 치고 왔어. 그럼 어떤 말? 다음번에는 선전이 괜찮을 때는 쌍대가리 와야지. 안 좋은데 그 정도 떴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한대건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원망만 하지 마시고 경마를 보는 시각에서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왜 이경주를 한대건이가 메인 승부라는 이유로 타이틀로 가져가는지를 여러분들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는 것은 분명히 뭔가 불안해서일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저걸 승부 경주로 가져갈 필요 있겠어? 저는 똥방 경주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과 저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굳이 안 맞는 코드를 억지로 끼려고 220 들어가야 되는데 110볼트 갖다 꽂으면은 꽂아져. 그게 꽂아지냐고 안 꽂아지지. 괜히 억지로 꽂으면 망가지기나 해. 그잖아. 여자도 마찬가지야. 뭐 이쁘다고 내가 다 꽂을 수 있어? 아니잖아. 맞아야 되는 거야, 코드가 서로가. 자, 이번 오경주 승부하시고 싶은 분들, 한대원과 코드가 맞으신 분들은 들어주십시오. 한대원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 1경주에 본 예상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굉장히 빠르죠. 이번 1000m 경주에 이게 경주가 하나가 분할이 되면서 이쪽으로 조금 빠른 마필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얽히고 설키고 좀 되는 그런 편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선행을 골라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1번만 콰트리가와 3번만 아데나 썬더, 그리고 5번만 세라킹, 뭐 10번만 로켓퀸, 뭐 9번만 라페니체, 지금 10번만 러너킹까지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7번 파페트비시도 그렇고 전체적인 마필들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제 게이트 싸움을 해야 되겠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만 콰트리가는 어떤 마필? 무조건 앞만 보고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 마필이고요. 이 3번 아테나 썬더도 데뷔전을 치렀을 때의 모습을 보면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근데 조성권 기수야. 전 왜 조성권 기수인지는 이해는 안 돼요. 박어른 기수가 욕심을 안 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기승을 안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테나 썬더도 선행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면 발주기 이탈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과연 앞만 보고만 뛰는 1번마 콰트리가의 1번 게이트를 아테나 썬더의 입장에서 한번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둬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말 세라킹은 느리냐? 세라킹도 전형적인 선행에 가깝죠. 약간은 밀리긴 하지만은 선추입이 됐던 마필이고요. 이 골편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왔던 공백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어른 기수는 이 아데나 썬더에 기승하지 않고 이 오마 세라킹에 기승했습니다. 원래 이 경주에 1번 아데나 썬더가 들어오는 경주가 아니었었죠. 더블이 되면서 박어른 기수의 선택은 아마도 EF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세라킹은 선취입이 능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은 약자 틈에서의 경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여무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마필에 거는 기대는 마방에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장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요령이에요. 그래서 세라킹은 관절경 수술을 하고 나왔지만 전혀 컨디션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 퍼펙트 빅시는 운이죠. 예, 선행을 날 수 있는 1번 게이트 2점에서 디립다 밀어갖고 억지로 버텼는데 허재영 쪽에서는 마필의 컨디션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고요. 7번 퍼펙트 빅시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9번 라페니체도 지난번에 인기 9위마로 팔릴 정도로 공백기를 가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선취입을 따라가도 예전에 근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죠. 근데 휴양을 하고 나와서 정작 정말 놀라운 선전을 펼치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이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또 이철경 기수가 돌아왔어요. 부상에서. 제가 이철경 기수를 많이 칭찬을 하는데 이 채찍을 낼 줄 압니다. 이 친구가. 호주에서 기술면허 딴 친구답게 채찍을 낼 줄 알기 때문에 선두권이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빠르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선두권에서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거를 역이용할 수 있는 선의권이나 중위권의 마필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라페니체가 지난번 경구 때는 약간의 운이었다고 본다면 이번 경주는 전개의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전개의 이점 있는 편성을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0번만 로켓킨. 자, 이마필도 사연이 있죠. 원래는 25조 강명준 마방, 지금 마방이 해체됐지만 이마필이 도입이 됐을 때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죠. 왜? 그나마 상금벌이가 안 되는 25조 마방에 상금을 벌 수 있는 신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지 없죠. 선에 나가서 출중한 능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울트라 로켓이나 금봉왕 뭐 이런 마필들은 이미 현 등급에서 다 우승들을 했기 때문에 이 로켓퀸이라는 마필만 유일하게 마방에 이적하는 관계로 출전주의가 길어졌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를 담당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는 느낌 좋다고 해요. 네, 좋은 말 느낌도 나고 연습 주행에 굳이 이 마필 주행감으로 뛴 모습을 보면 선행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선두권에 1번, 3번, 뭐 5번 이런 마필이 겹쳐버리면 뭐 바깥쪽에서 충분히 그거 다 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번 로켓키는 이번 경주 인정할 수 있는 충박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10번 러너키는 워낙에 체형이 좀 작죠. 419kg대밖에 안 나가는 체형인데 우리 혜선이 언니는 선행이나 가야지 좀 나을 텐데 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재수도 지질이 없고 복도 지질이 없는 거야. 12번을 뽑았네. 아휴, 제일 끝번을 뽑아댔으니 글쎄요, 따라가서 가능할까라는 것은 좀 회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1번마 콰드리가와 이 선마 아데나 썬더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느냐. 또 아데나 썬더가 콰드리가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1번에다 치고 나간다면 아데나 썬더가 무리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옆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뛴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계기도 있다고 봤을 때 아예 무시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콰드리가의 최근 수성도 그렇고 콰드리가는 지난번에 또 결승선 전방 100m점에서 채찍까지 놓쳤었죠. 그래서 좀 졸전이긴 하기 때문에 저는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요 10번 마를 놓고 1번, 3번, 5번 이 세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개상으로 보면 5번 세라킹이고요. 그리고 1번 콰드리가와 앞에 아데나 썬더의 순발력 싸움이라고 한다면 두 마필 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잡아서 이 마필을 때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충막감은 10번마 로켓퀸으로 하되 1번, 3번, 5번 이 세 마필 안에서 때리고 맞히는 막권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다. 여러분들도 날 더우니까 그늘에서 좀 보세요. 예시장에 있는 말들 보면서 어떤 새끼가 땀을 흘리는지 어떤 새끼가 뭐 고추 꺼내놓고 지난주에 고추 꺼내놓고 막 발정 나는 애들 많았었잖아. 그리고 이번 경주는 뭐 그럴 만한 마필은 없죠. 이게 그냥 환상의 도약이 있긴 하구나. 무패동자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현장의 상황들 여러분들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오. 저는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놓고 1번, 3번, 5번 3번 아데나 썬더가 단순히 선행형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워낙에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1번을 보내놓고 모래를 안 맞으면 의외로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지 뭐 확신이 아니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 한 필드. 자, 이번 경주 혼합 4등급도 10마들의 수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기존에 뛰었던 마필도 나쁘진 않고요. 일단 안쪽에 있는 2번마 켄터키 연인과 28마 샤크만세 이 두 마필이 전부 다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데뷔전인데 발주도 상당히 빠르고 결선 직선주로 여유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마방에서도 두 마피가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뭐 이번 뭐 켄터키 연인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 뭐 하나 샤크만타가 나갈 수도 있는데 두 마필 다 뭐 단순하게 경주를 주도해서 주행권을 통과했던 마필이 아니라서 뭐 선취입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8번 두 마필도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 3번 강타는 다리가 약하죠. 다리 구조가 워낙에 약하니까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 5번 스모키 베일도 한두 번은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발주가 워낙에 좀 안 되는 느낌이라서 좀 기대고 9번 청담대로는 나름 삭수를 보여줬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선행 싸움이죠. 아직까지는 청담대로가 주행검사의 모습에서 여유가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경주를 주도했을 때 조금 더 뛰어올 수 있다고 보면은 2번과 8번의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도 반반,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라서 크게 맹세하지 못하는 눈치예요. 실버 퍼펙트 쿨러는 지난번 경주 때가 강급이 되고 코나쿠 경주에 출전을 해서 2착을 차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선행도 갔던 마필인데 전형적으로 추입을 하면서 57.5kg의 중량으로 입상을 했죠. 나 같으면 안 가. 58kg 중량 가지고. 물론 안 가면 안 되지만 현군에서 어떻게 강등했는데 우승하고 가야지. 저 같으면 크게 무리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시모 월드마크도 지난번 경주 때에 선행을 주도했는데 선행이 불투명해요. 근데 이 월드마크는 선행형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선취입을 따라가서도 거래를 보여줬던 마필인 만큼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뭐 충분히 막판 한 발에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전에 이 마필이 깨질 때 보면 1000m 썼다가 갑자기 1300 나와서 깨지는 모습이었었는데 1000m는 의외로 세더라고. 이거 국산 마필인데 마이너스 5kg 감당까지 있잖아. 51kg 승급전에 혼합 4등급 나와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충막감을 2번과 8번 중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안쪽 게이트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또 박재영 하방의 마필은 2차로기가 상당히 열심히 타는 기술에서 2번을 놓고하겠습니다. 2번을 놓고하는데 8번마 시아크만세 그리고 12번마 월드마크 이 두 마리 마필로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실버 퍼펙트 쿨러는 허재영 쪽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한 대 꺼내보는 시각으로는 저 안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 1300m 14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관의 승부처입니다. 경주가 워낙에 많으니까 내가 이걸 장수를 넘기면서도 이제 8경주네. 끝까지 가려면 15경주까지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 언제 가지? 빨리 가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뭐 천천히 하지 뭐. 오늘 밤새지 뭐. 아직 나 밤새라고 하면 2-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 솔직히 말해서. 자, 한대관의 승부처입니다. 14마리 아피들 출전했고요. 제가 본예상 녹음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경마 2경주에 녹음을 해놓겠습니다. 본예상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여러 대 마필들이 경주력을 뽐낼 수 있는 경주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필이 못 뛰는 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꿔봤다. 장구도 바꾸고 전기도 한번 바꿔보고. 그런데 이 마필이 이 정도 준비, 오늘 이번 경주를 대비한 준비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뛴다면 이 마필은 정말 이게 다가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선다라는 얘기를 한 마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 채찍까지 놓치면서 경주를 잘못 풀었던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그 마필을 충분하게 세우는 이유는 그 마필을 충분하게 세우니까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도 안 되는 마필들이라서 출전두 수는 14마리지만은 14마리 중에 한 10마리는 닭똥말입니다. 개똥말 쓰레기들이고요. 정작 되는 마필은 몇 두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의외로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다. 의외로 쉽게 끝날 것이다. 어떻게? 한대건의 말대로 끝날 것이다 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의 본 예상 청취 많이 부탁드리고요. 한대건의 현장 예상 문자 신청 역시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8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10마리 앞에도 출전했고요. 10마리는 뭐하러 나왔나 몰라. 되지도 않는 것도 진짜 좀 짜증나요. 저는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6번마 천합이 동그라미 하세요. 7번마 히포 크레네 10번마 메카엔즈 이거 3마리로 끝났습니다.
다른 마필들 중에서 2변 나온다면 2번마 스타 시드니, 1번마 구투유인데 두 마필 다 내용은 별로야. 예. 제가 자꾸 내용은 별로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 만나봤지. 김혜성 기수도 만나보고 15조도 만나보고 내가 굳이 실명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잘 알아 판단하세요. 그래서 6번마 천하비는 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근데 워낙에 이게 박태종 기수가 좋은 호흡을 보였는데 우리 태종이 형이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돌아온 지가 며칠 안 됐죠. 그래서 기승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뭐 문세영이라 하더라도 최근에 수성이라고 한다면 걸음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7번 히포크레네는 이게 진입불량 키가 있죠. 6월 17일 주행검사 때에도 진입불량을 받았고요. 발주가 느리죠. 근데 원체 능력이 없는 마필이다 보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7월 12일 날 데뷔전을 보고 전 약간 놀랐어요. 이 정도로 올라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주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다른 마필들이 잘 뛰어서 그렇지 이 마필이 못 뛴 건 아닙니다. 직전 거리가 분명히 남았었죠. 자, 마이너스 2kg 감량의 혜택, 개똥마디 편성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히포크레네 살려놓고요. 8번 타쿠데이는 더 이상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니다. 7전 동안 뛴 이 걸음이 다가 아닐까. 15번 메카엔제. 자, 이 마필은 재밌죠. 지난번에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이 마필을 가장 잘 탈 수 있는 김혜성 기수를 기승을 하지 않고 이현종 기수를 불러다가 안 쳤습니다. 물론 블라이언 조교사가 이현종 기수, 여자 기수를 선호하지 않는 건가? 브라이언을 좋아할 수도 있겠, 아니, 브라이언이란다. 현종이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건 뭐 브라이언의 취향 아니야? 예. 그렇다고 브라이언 조교사가 뭐 게이나 호모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걔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기승해주는 사람을 봤을 때는 이현종이나 뭐 하정훈이나 뭐 이런 애들인가 보지 뭐. 그러니까 메카인젤은 지난번 경주 때 이현종 기수가 과연 이 메카인젤을 제대로 알고 기승을 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타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죠. 마필이 막 물고 튀려는 성질도 있고 타이밍을 찾고 한번 쉬어주지 않으면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그러한 또 특징도 가지고 있어서 이현종 기수를 만나봤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메카인젤은 분명히 현 등급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 경주는 실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했던 마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메카인젤 놓고 하겠습니다. 10번을 놓고 하는데 6번마 천하비와 7번마 히포크레네 이 두 마필만 딱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1번마 구투유, 2번마 스타시드니 이런 마필들 관심 가져보십시오. 스타시드니는 출전 정지 2개월이 능력 부진이었어요. 근데 또 딴 얘기가 돼. 이 얘기는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10번 놓고 6번, 7번. 10번 놓고 10번, 6번 때리고 뭐 10번, 6번, 7번 3복 방어하면은 가장 깔끔한 박권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 또. 아이씨, 능력대로 얘기했는데.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5등급 경주. 한 대간의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나 오늘 승부경주가 많아. 요즘 몇 개야? 이게 4개 한 거야? 나이 더워서 그런가? 내가 승부경 잡아놓고 내가 승부경주가 많대. 씨. 아휴, 이게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사과 장수가 사과 많이 갖다 놓고 내 사과 안 먹어보고 이 사과가 단가 안 단가 그냥 무조건 달라고 우기다가 선생님이 안 달다 그러면 그래요? 안 달아요? 죄송해요. 이거랑 똑같은 거하고 뭐가 틀려. 씨. 승부처예요. 네. 자, 이번 경주가 솔직히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팔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게 왜 잡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마필이 딱 2마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기권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제껴놓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아예 뭐 지금은 확실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아예 제끼겠습니다. 이 2마리의 인기 마필은 제끼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고요. 이 나날이 계단식의 상승을 하는 마필들이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상당히 무섭죠. 탄탄하게 상승을 하니까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그런 마필이 한 3마리 정도가 있는데 그 마필 한번 제대로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겠고요. 제가 뭐 확인 안 했겠습니까? 기술도 확인해보고 마방의 의지도 확인해봤고 기술의 조기를 맞추고 나온 느낌까지도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본 예상 토요일 경마 2경주에 역시나 녹음을 해놓을 생각이고요. 현장 예상과 문자 예상 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대간의 메인 승부처답게 여러분들 이번 경주 약간은 이변이 충분히 가능하다. 변수 요인도 있다. 인기 마필들 중에서 안 되는 마필이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반드시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는 경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고요. 13마리 앞필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선행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마필들이 워낙에 많죠. 뭐 2번마 조국의 등불, 3번 동해천과 5번마 뮤진이, 그리고 9번마 성은마루, 이러한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9번 성은마루는 선행을 갈 수밖에 없는, 왜 모래를 맞으면 워낙에 말이 안 뛰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박현우 교수가 선행을 고집하려고 했는데 수백 행이 먼저 나가니까 2선에서 최대한 모래를 맞추지 않고 뛰니까 마필 또 뛰긴 뛰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은마루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최고의 경주의 조건은 선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근데 게이트가 9번이야. 또 안쪽에 빠른 마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참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꼬였는데,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선행 마필 중에서 어떠한 마필을 선행용으로 확연하게 인정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번마 어쭈구리는 굳이 선행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선출에 능한데, 자, 지난번에는 승급 전에 약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뭐 1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최적의 전개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선두권의 싸움이 뻔한 경주 아니겠습니까? 충막강으로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고요. 2번마 조교의 등불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근데 얘가 발주에서는 조금 더 밀립니다. 3번마 동해창가라든가 5번마 뮤진이에 비해서 발주가 좀 밀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52kg의 중량, 지난번 52.5kg 중량 가볍다 하더라도 발주에서 밀린다면 조교의 등불은 장담할 수 없죠. 제일 지우도록 하겠고요. 3번 동해청가는 결국은 정훈이가 사결을 못하니까 상혁이가 해결해냈어요. 선행을 받아내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죠. 좀 아이러니한 것은 하정우 기수는 오면 뮤진 얘기 들어가는데 이 마필도 선행형입니다. 그러면 정훈이가 이 동해청가가 선행을 나간다고 한다면 갖다 비비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판단해 보셨습니까? 자, 뮤진이의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 치고는 나쁘지 않고, 이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했다가 5월달 경주에 조금 늘어졌는데 뭐 마필 크게 이상은 없는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동해청가를 선행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 경주가 상당히 쉬워지는데, 선행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머리 아프게 되는 거죠. 자, 3번 천리. 분민호 기수는 국산 5등급의 마필을 끌고 지금 부산경마 4경주 오너스컵 대상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려간지 모르겠습니다. 5등급의 말을 가지고 대상경주 트리플라인과 금포스카이 석세스토리 있는 경주에 출전을 했다? 한 100마신 차로 깨지고 싶나? 이유가 있겠죠. 뭐 내려가면은 출전 수당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하니까 뭐 그래서 내려갔나? 경마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한국 마사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는 질 높은 경주를 보고 싶습니다. 서울 마필들이 내려가서 견줄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예 내려가지 말든가 능력 있는 마필 가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산 5등급의 말은 뭐하러 간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히서는 이 천리를 자기밖에 못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왜? 악벽이 심하니까. 선입권에 가담을 해서 끌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타기가 상당히 애매했죠. 자, 지난번에 천리가 인기마로 팔리고 졸전을 펼칠 때 보면 외곽에서 선두권 가담을 전혀 하지 못하고 홈리권까지 밀립니다. 타겟 지성원님이 없었고요. 자, 그런데 기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태종이 형. 자, 우리의 태종이 형은 일단 밉니다. 그럼 이 마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4번 게이트에서 1번 나가고 3번 나가고 5번 나가는데 선입권가 있겠죠. 최적의 전개 조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또 감량의 혜택 마이너스 2kg까지 있다면은 천리의 한 발은 은근히 통할 수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는 뭐 실무 초원의 창가라든가 뭐 8번 미래번쩍 이런 마필들이 한 발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조금은 쉽지 않다고 봐요. 세대사랑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 11경주는 1번 어쭈구리를 놓고 하겠습니다. 어쭈 놓고 하는데 3번만 동해창가, 3번 천리 이 두 마리 마필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보고요. 1번을 놓고 5번과 9번 중에서 방어는 막권 한 마리 정도로 가져가겠습니다. 또 몰라? 8번 가져갈지도 몰라. 그럼 결정해 보겠습니다. 1번만 어쭈구리 놓고 3번, 4번. 동해창가는 선행 안 나가면 못 뛰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랬죠. 지켜보겠습니다. 1번 놓고 3번, 4번. 자, 12경주입니다. 10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이것도 뭐 좀 우열이 드러났죠. 1마 듀스인데 9. 지난 5월 28일 경주 때 단식은 5배인데 연식은 전혀 안 팔렸죠. 안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러니까 이게 딱 1400까지만 말이 뛰는데 너무 서둘러요, 경주를. 그러다 보니까는 서둘러서 지풀에 지쳐갖고 경주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아쉽긴 한데, 일부러 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점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필이 아예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단거리 경주 무시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 금화 레피드는 데뷔했을 때 입상,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입니다. 경주거리는 1200과 똑같고요. 마필이 조교 때는 안 뛰는데 실전에서는 놀랍게 뛰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과연 얼마만큼 더 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름이 많이 남는 모습을 보여줘서, 비록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김종준 기수라 하더라도 전 충막감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스카이 제왕은 순발력을 가지고 선입권에 가담하는 마필이긴 하지만 뚝심이 좀 부족하죠. 자, 3화 소천화도 또다시 2등급에서 강급이 되면서 3등급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8살의 앞짜리의 마필인데 그냥 건강하고 잘 뛰니까 착수 상금에도 벌려고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퇴사하는 게 낫죠. 계속 뛰는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오만 나이트우드는 너무 좀 기복을 보이니까 경주거리를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필 상태도 나아졌고, 또 김혜선 기수가 이 나이트후드와 함께 좋은 호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들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아, 얘가 채찍 때리면 아파. 얘가 채찍 때리면 덜 아파. 근데 얘랑 사면은 마음이 편해. 왜 없겠어? 살아있는 동물인데. 아, 뭐 개도 뭐 주인 다 좋아해. 우리 집 개는 나를 개 무시해. 나를 완전 쥐 하인으로 봐. 서열 정리가 잘못돼갖고. 우리 와이프가 지 마누라고, 나는 완전 지 미치야.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우리가 걔가 14살인가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나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거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나이트우드는 적정거리라고 보여지고, 원드림은 지난번에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52kg 중량인데 선행 버티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중량이라는 점에서는 아예 무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자, 9번은 파워빗을 최근에 좀 걸음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전개가 워낙에 편해졌죠. 손취입이 능한 모습에 바닥 취입도 되고 선입권에 가담도 되고, 상당히 보기가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를 쉽게 풀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마필도 상승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갈라켓은 모래를 안 맞아야 뛰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참고 한 번 쓰니까 의외로 걸음이 나와요. 기수가 하종훈 기수로 바뀌었다는 점이 좀 마이너스 부분 아닐까. 뭐 부단 제철이가 타면은 부단님이 몇 다른 거야 이거. 정작 제철이는 참 이연패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던데,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2경주는요, 저는 2번마 금화 레피드 2번필 놓고 하겠습니다. 2번 놓고 하는데 9번마 파워 미슬에 좀 더 주력을 하고요, 2번 9번 막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2번을 놓고 1번 5번 6번 세 마필 중에서 방어하는 막권을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배당판에서는 9번을 중심으로 해서 팔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번 금화 레피드의 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자, 2번 9번 막권, 그리고 2번 놓고 1번 5번 6번 방어하면서 현장 한번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마 제13경주입니다. 경주에 1400m 금량 3등급 경주고요.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충막감은 있죠. 실무 가이아 썬더. 지난번에는 호나콘 경주에 출전해서까지도 선전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3kg의 감량의 혜택. 호나 3등급 경주 승급을 했죠. 네.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은 편성이 약체에서 한번 기가 살더니 얘가 쭉쭉쭉 치고 나와요. 강자들 팀에서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강단이 있죠. 경주에 1400이라고 하더라도 뭐 전형적으로 뭐 선행형 마필도 아니고요. 추입형에 가깝고 선입형에 가깝고, 그러니까 직선에서 뽑아내는 그 폭발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실무 가이아 썬더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막감으로 한번 놓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 1번 신바도 괜찮대요. 지난번에 외곽에서 좀 고전했는데 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와 있고 조금 늘어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는 마필에서 걱정은 되긴 하지만 붙이면 또 붙죠 이게. 그래서 최근에 경주 모습을 보면 1800m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우승을 노리기까지 해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1순위 공략 막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돌풍은 1400m를 뛰는 마필인데
저 지난번에 분명히 깨졌다고 봤거든요. 예, 팍스코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면서 선행을 실패하고 따라가길래 너네들은 뒤졌어 이제. 둘이서 겁나게 비비다가 사라지겠구나 했더니 이게 비비다가도 또 고름이 살아있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마필이 기가 한번 살면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뭐 단독 선행까지, 물론 이제 7번 3정 스카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이 순발력이 빠르지만 하정운 기수와 임란 기수의 기승추를 한다면 이번 대도풍이 이번 경주에 선행을 못 나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자, 3번번 동천의 아침은 지금 뭐 파행을 갖고 있다가 2월달에는 골평골조까지 있어서 질병이 좀 길어진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굉장한 능력마로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인데 질병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인권 기수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요. 얘는 인권이는 항상 조금 자기 말들은 다 괜찮다고 표현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죠. 현장까지 한번 상황을 점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엄마 최고비슬은 뭐 이찬호 기수와 호흡을 맞춰봤던 경우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상혁 기수와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워낙에 안쪽으로 기대죠, 최고비슬이.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적인 악벽처럼 결선 전반 직선에서는 계속 펜스에 붙여서 마필 뛰려고 하니까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3짝 승급에 마이너스 4.5kg 감량이라는 것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또다시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8번 럭키하트도 매번 그만큼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걸음이 다가가니까. 자, 9번 스마트 캡틴. 예, 부담량 54.5kg의 중량에 추입을 나올 수 있는 편성을 만났죠. 어차피 직선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 아마도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13경주는 실로마 가이아 선더를 놓고서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1번 신바가 가장 좀 높은 점수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 놓고 1번 막권이 좀 더 조례가 되겠고요. 뭐 2번마 대돌풍, 3번 동천의 아침, 5번 최고빛을, 9번마 스마트 캐팅, 8번마 럭키하트 이런 마필들이 다 도전이 가능해서 딱 부러지게 지금 이 마필들 중에 요 마필은 되고 요 마필은 안 되는 것보다 현장의 상태, 공백기 가지고 나온 마필이 많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방어 막권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 가이아선도 넣고 1번마 신바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한달의 마지막 승부처인 14경주입니다. 1800m의 경주고요. 본 예상 토요일 경마 2경주에 녹음을 해놓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경주월이 1200m 국산 네, 서울경마 이제 3경주입니다. 설명만 미라클 투유. 워낙에 상대방과 없기 때문에 충만감을 놓고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겠습니다. 주변이 나온다면 10번 쪽에서 대단히 나올 수준이 있습니다. 8번 놓고 2번, 미라클 2번. 투를 앞세고 2위 싸움 바깥쪽 12번 미터 국산 3등급 경주인 14경주 출발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한대는 승부치고요. 메인 승부처. 3번 가이스타트. 2번 경주에 가장 노려봐야 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번은 인철 기수로 기존 바뀌었다 하더라도 3번을 놓고 9번만 3번만 9번, 3번, 12번. 일단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마필, 인기 순위 1, 2, 3위 안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컨디션이 떨어진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필을 이번 경주 그 내용을 전해준 사람을 말에 믿고 제외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내용을 모르면은 막건 구멍수가 하나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마필을 또 충만으로 놓고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지만 지금의 내용으로 봐서는 이 마필은 이번 경주에 결코 순위권 이론조차도 만만치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기만 빼줄일 수 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인기만 빠질 수 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왜 승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승부해서 반드시 먹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4경주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인 서울경마 15경주 경주는 1400m 1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주 1등급 경주가 2개가 있죠. 일요일 경마 7마리 출전하는 경주 있고요. 클린업 조이 미소왕자 남은 경주 그리고 이 경주입니다. 1400m의 경주 거리인데 14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이게 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 1등급에서도 이 중위권의 마필들, 능력이 없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능력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좀 전력상 밀렸던 마필들이 좋은 편성을 만난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상으로 8번 클린업 천하가 가장 좋죠.
지난 부산 대상경주 내려가서 졸전이긴 했지만 현 등급에서는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하만시키스의 60kg의 중량이라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이죠. 얘가 60kg를 받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장이 낮아졌고 그것에 대한 이점을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팔막 클린업 천하도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능력으로는 앞서 있지만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60kg에서. 자, 이번 러시포스는 3.5kg의 감량에 특히 2번 게이트. 최근에 수성은 걸음이 살아나 있는 모습인데 58kg에서 선전했던 마필이에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 원마 다이샨도 1400까지는 잘 뛰죠. 곧잘 뛰는 마필인데 감량이 있고. 7번 젠터널이 우리 규배 형이 지난번에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밀기만 하고 입상을 해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터졌었죠. 이 젠터널이는 33주로 오기 전부터 이 기갑부가 얇아서 안장이 좀 밀리기도 하고 채찍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는 고생을 참 많이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없는 규배 형이 밀어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적당했다고 보여져요. 글쎄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배 형이 잘 탔다고 규배 형을 태운 건지 인석이 형이 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마필들은 다른 기술을 태워서 우승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해준다면 더더욱 보기 좋겠죠. 근데 굳이 규배 형 선수적 조계사의 판단이니까 거기까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9번 10번은 그렇고 13번 신규 강자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지난번에 젠터너리가 이 신규 강자를 3마신을 이겼습니다. 근데 젠터너리는 52kg, 신규 강자는 52kg 똑같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지난번에 분명히 젠터너리가 이겼으니까 신규 강자의 핸디를 더 빼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핸디캡퍼도 지난주 맘이니까 제가 굳이 상관할 필요는 없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15경주는 48번 말 클린업 천하의 60kg의 중량을 조금 과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적절한 정규 조건을 만난 이번 말 러시포스가 막판 한번 했을 수 있다고 봐서 2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2번을 놓고 8번 말 클린업 천하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13번 말 신규 강자 그리고 7번 젠터널이 마지막으로 한 마리를 더 꼽는다면은 3번마 동반자의 기적 이 앞에까지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자, 2번 놓고 3번, 7번, 8번, 13번 이렇게 네 마리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업 천하가 60kg의 중량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현장에서 주력마권 한방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60kg 안 잡아봤던 마필도 아니고 조교 때 모습이 썩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5경주는 2번 말을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경마 15개의 경주 한정의 음담패설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예상 말씀드렸어요. 본예상 토요일 경마 1경주, 토요일 경마 2경주 나눠서 4개의 경주면 2개씩 따로따로 녹음을 해놓을 테니까 미리미리 가는 마필들 본예상 전부 다 녹음해 놓겠습니다. 본예상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달의 승부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 14경주, 3, 5, 8, 10, 14 이렇게 5개의 승부처 한번 선정을 해왔으니까 일반 경주는 몰라도 승부 경주는 들어줘라. 이렇게 삼복 더위에 방송 찍는다고 쌩 지랄 연병하고 있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공짜로 보장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저는 일요일 경마 더욱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